글로벌 ETF 라운지. 글로벌 ETF 라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역대급 이슈들이 터졌던 한 해였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봉쇄, 원자재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부진한 국내 경기 같은 대형 이슈들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흔들렸던 한 해였는데요. 내년도 전망에 앞서 올 한 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좌우한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손, 미국 시장 얘기부터 해볼 건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처럼 전 세계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심을 가진 적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3월부터 이어진 연준의 파격적인 긴축 행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CPI는 아직 8%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아직까지는 10% 수준을 보이며 지속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에서 90달러 선에서 머무르면서 에너지 가격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에요. 물론 가격이 다시 오를 경우엔 다시 또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만요. 연준의 긴축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미국의 실질 소비 쪽입니다. 그럼에도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의 32%나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은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임대주택 공실률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도 연준의 긴축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현 상황에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보고서에 따르면 진로의 임대료 지수는 CPI 임대료 가격 지수를 12개월 정도 선행하는데요. 그럼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이러다가 경기 침체에 빠지진 않을까요?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렇게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하게 해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고용 시장인데요. 이 시장이 아주 탄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믿을 만한 백이 있다는 거죠. 고강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 환경은 과열돼 있어 오히려 임금 압력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거든요. 파월 연준 의장은 바로 이 점을 근거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죠. 또 옐렌 재무장관 역시 침체에 수반되는 실직과 파산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발언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 지표들은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것 마냥 좋지 않은 숫자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반영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증시가 하락세에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투자 트렌드도 변화했나요? 미국이 흔들리면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글로벌 증시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채권형 ETF로 옮겨갔다는 점이 올 한 해 가장 두드러진 투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성향의 주식형 ETF에서 안전한 채권 상품으로 관심이 옮겨간 거죠. 특히 CD91 금리처럼 파킹 통장 역할을 하는 채권형 ETF, 단기 채권형 ETF가 큰 인기를 끌었고요. 달러 강세도 투자에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올해 환율도 굉장히 핫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여기에 유럽의 에너지난, 국내 경기 부진 상황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치솟았는데요. 오죽하면 킹달러라는 말도 등장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2008년 이후 최고점을 찍으면서 달러에 투자하는 ETF들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환 노출형 ETF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한 버퍼 역할을 하면서 증시 하락을 일부분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중국 경기는 어땠는지도 짚어주세요. 중국은 올 한 해 미국과 함께 전 세계 주목을 받은 국가죠. 미국과 중국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미국은 긴축, 중국은 유동성 공급 정책을 내세웠으니까요. 일단 중국 시장도 올해 내내 변동성이 지속됐습니다. 아시다시피 1분기에는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힘들었고 정상화가 된 2분기에는 증시가 반등되는가 싶더니 3분기 들어서는 경기 둔화 우려와 재봉쇄 이슈가 터지면서 다시 하향세를 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경제가 살아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유동성을 공급했음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은 뭔가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외 수요도 좋지 않고 봉쇄 이슈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대외 수요의 경우엔 선진국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내수에 있습니다. 수출이 좋지 않으면 내수 소비가 경제를 받쳐줘야 하는데 여기에 봉쇄 이슈가 맞물리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중국 최대 소비 시즌으로 꼽히는 국경절 여행 수요는 작년보다 18.2%나 떨어졌고 부동산 거래도 반등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의 경우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제조업 PMI의 경우엔 기준선이 50포인트에도 못 미치는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10월 말 당대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되면서 부양 정책이나 방역 정책에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 대한 전망을 해보자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미국 경제지표 경기 침체 가능성, 연준의 입장은 금융시장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경우엔 2023년 3월 전인대를 주목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봉쇄 이슈가 해소되고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된다면 이와 관련된 산업들은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글로벌 ETF 라운지에서도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2023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ETF 라운지